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아주 무속인을 비롯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 손 없는 날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이렇게들 알고 있죠. 근데 과연 이 손 없는 날에 근거가 무엇일까? 그 다음 왜 9일, 10일, 19, 20일, 29일 이렇게 30일 이렇게 손 없는 날이라고 정했을까? 그 다음에는 과연 손 없는 날의 정의는 뭘까?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손 없는 날의 기준을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원래 손 없는 날이라는 말은 손이 아주 없는 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원래는 손이 중앙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해서 9일, 10일로 들어간대. 이게 동, 남, 서, 북으로 해서 일반 우리가 오행이나 908개에서 돌아가는 숫자랑 좀 틀리게 날짜는 1, 2, 3, 4, 5, 6으로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1일날, 2일날, 3일날, 4일날, 5일날, 6일날, 7일날, 8일날 해서 90일은 손이 중앙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중앙에. 다른 말로는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이 하늘로 올라간다. 올라가서 이 자체에 손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했을 때는 1, 2일에는 손이 동이 있고 3, 4일에는 손이 남이 있고 5, 6일에는 손이 서에 있고 7, 8일에는 북에 있다면은 나머지 날은 손이 중앙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손이 중앙에 있는 날은 그래서 이 중앙이라는 걸 어떻게 중앙으로 잡을 거냐.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정중앙을 어디까지 볼 거냐 했을 때 이 손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조선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 옛날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이 조선 시대 이후부터 통틀어서 이게 수경신이라고 해요. 수경신은 경신일을 지킨다는 건데 우리가 육식갑자를 얘기할 때 갑자을축부터 갑자을축, 병인, 정묘, 무지, 기사, 경호심, 임신, 개유, 갑수르대, 병자정수, 무인, 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신이라는 게 나와요. 일간으로 경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경신일날 우리 부엌에 있는 조왕할머니, 조왕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제에게 인간들의 죄상을 고해 바치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있어야지 이 조왕신이 올라가지 못해서 내 죄값을 보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가서 지옥에 가고 극락에 가고 명부에 치부책에 이름이 적히지 않는다 해서 경신일날 잠을 자고 않고 버티는 풍습이 최초에는 지금 우리 생활에서 금, 토, 일이 불금, 불토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실컷 놀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 경신일날이 60일에 한 번씩 이 민간에서는 그날 밤새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하는 지금 불금, 불토해서 나이트클럽에서 뛰고 노는 것 같이 즐겁게 노는 풍습이 어느 날 이것이 도구의 의뢰처럼 굳어져서 그날 잠을 자지 않고 무슨 수련을 하는 걸로 이제 착각이 돼서 바뀌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경신사상의 그
최초의 그 모습을 보면은 경신일날 그냥 잠을 안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것이나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날이 수경실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60일에 한 번씩 정도 특별 휴가를 준다. 특별 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 직장인들을 얘기하면은 특별 회식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수경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닌데 이게 문화상 절차상 지켜지면서 그래서 수경신에 대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조항신이 옥황상제에게 보고하러 간다는 그런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있는 삼시구충이라고 해요. 삼시구충이라고 그래. 이 삼시구충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삼원구백이라고 하는데 이 삼원구백이 옥황상제에 올라가서 우리 죄상을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항신이 가서 고해 바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삼시구충이 가서 고해 바친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약간 이제 좀 복합적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때의 수경신 사상이나 우리 몸에 있는 삼시구충이 가서 보고한다, 조항신이 보고 이거랑 같이 합쳐서 이 수경신의 날이나 이 조항신이나 삼시구충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은 여기 없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거꾸로 오히려 수경신 날 나에게 죄가를 보고해주는 양반이 올라가 버리 때문에 여기 없다. 그것이 이제 와전이 돼서 거꾸로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하늘에 어떤 신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좋은 점을 만들어주는 신, 나쁜 점을 만들어주는 신 해서 이 손해를 보게 한다 신. 손해 본다는데 손이라고 그러죠. 해라고 해도 되고 해. 이때 손해 볼 때에 손해에서 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해를 끼치게 하는 신. 그래서 이 손이 없는 날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은 손이 있다 없다 경신일 날 조항신이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과를 보고한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차라리 저 위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으러 교회는 다닐지언정 저 인도에서 2500년 전에 살다간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기 위해서 절에를 다닐지언정 조항신이 저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를 해서 우리 죄가를 고해 바친다 하면 그거 믿을 사람은 지금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또 어떤 기타 다른 종교를 믿든 이거는 그냥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우러나는 그냥 보편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절을 다니시는 분도 또 아니면 이렇게 무속이나 다른 기타 자기 종교를 이렇게 따로 믿는 그런 분들도 손 없는 날은 안 지키면 왠지 찝찝하죠.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 손이라는 것이 손해에 손자라고 해서 이 손에 나게 하는 어떤 귀신이 있다 이거지. 귀신이 이거 귀라고 해도 되고 신이 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게 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가 1, 2일 날에는 동쪽에 있고 3, 4일 날에는 남쪽에 있고 5, 6일 날에는 서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 2일 날 동쪽으로 움직인다면 이때는 나에게 어떤 손해가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내가 3, 4일 날 남쪽으로 움직이면은 손해가 날 것이다. 5, 6일 날은 서쪽으로 움직이지 마라. 7, 8일 날은 북쪽으로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움직임이 가장 큰 것은 어쨌거나 내 집, 내 가족이 통째로 움직이면 이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이 있다 없다의 출발점은 원래는 단순하게 이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 뭔 어떤 이동 변동이라고 하죠. 변동. 그래서 뭐 집을 고친다, 수리한다, 아니면 내가 먼 길을 떠나간다, 아니면은 뭐 밭을 일군다, 논을 만진다, 뭐 산에 나무를 하러 간다, 이런 모든 개념이 포함되어서 121날은 가급적이면 동쪽으로 움직이는 일, 내가 동쪽에 가서 나무를 한다든지 뭐 동쪽에 논이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동쪽에 대문을 있다면 동쪽에 대문을 고친다든지 동쪽에 변속관을 고친다든지 동쪽에 어떤 담장이 허물어졌는데 담장을 해물다든지 동쪽으로 보니까 우리 집 저 선산에 산소가 있는데 산소를 고친다든지 이렇게 동쪽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인간사의 재반사 이사를 포함한 이동수 변동수 만지고 다루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1, 2일 날은 동쪽에서 어떤 움직임의 변화를 주지 마라. 3, 4일 날은 남쪽에 어떤 변화의 움직임을 주지 마라. 그 다음에 5, 6일 날은 서쪽의 움직임을 주지 마라라는 의미가 그런 일상 다반사 변화가 지금은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년, 200년 전만 올라가도 조선시대, 고려시대만 이 민중들이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 뜨면 나가서 농사 짓고 나무하고 그냥 밥 지어 먹고 사는 거지. 학교를 간다, 직장을 간다, 집을 한번 지으면은 이게 이사를 간다. 저도 지금 제가 58년 인생 속에 제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보면은 이사 변동 기록이 한 60번 있어요. 물론 집도 그렇고 이게 법당도 그렇고 신당도 그렇고 뭐 거주 이전을 하다 보니까 자주 그래 있지만 제가 출생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면은 주소 이력이 5, 60번 돼요. 근데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내가 이 집에서 살면은 그냥 이 집에서 3대, 4대, 5대 사는 거지 이사 변동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는 집을 이사하는 의미보다 어떠한 이동 변동, 내가 산에 간다, 들에 간다, 나무를 한다, 뭐 이런 때 더 적용을 했던 것이고, 이때 특히 가옥의 술이라든지 뭐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을 좀 최소하고 자제하고 조심하라는 의미지, 이것이 반드시 이사에만 국한되고 한정이 됐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것이 어디 기록이나 증명이 돼 있고 손 없는 날에 근본 출발이나 원인에 대해서도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생활 습관상 아니면 지혜로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만약에 새로 이사갈 집이 정해졌는데 이사갈 집이 동쪽이다. 이사갈 집이 동쪽이면 1, 2일만 빼면 돼요. 나머지 날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이사 갈 방향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바라보니까 서쪽이더라. 그럼 5, 6일만 빼면 돼요. 굳이 90일 날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극복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런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상시에 내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감기가 잘 안 걸려요. 근데 내 몸이 좀 쇠약해졌다. 오늘 노동을 많이 해서 피로해졌다. 이틀 3일 밤새고 잠 못 자고 근무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감기에 잘 걸리죠.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예방책을 하고 몸살이 날 만큼의 어떤 피로한 상태에 있어서도 미리 예방약을 먹는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그러면은 감기균도 걸리지 않고 걸릴 듯 말 듯 하다가 나가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몸살이 올 경우에 미리 두통약을 먹는다든지 몸살약을 먹는다든지 쌍화탕을 먹는다든지 하면은 감기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손 없는 날이다, 손 있는 날이다, 또 다른 걸로 대장근방이다, 삼살방이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반드시 안 적혔다고 무조건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지금 건강 상태에 비유하는 운세가
좋은 상태냐 나쁜 상태냐, 그 운이 좋다 나쁘다는 우리가 사주팔자 이론 갖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편안하게 지금까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됐던 사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운세상 몸이 육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운세 흐름이 지금 좋지 않고 불안한 사람, 그런 경우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어느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주 상당히 건강해 보이는 사람인데도 어느 날 한순간에 쓰러지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간혹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 상태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속에서 어떠냐, 이거는 이 세상에 누구도 볼 수 없는 거죠. 단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무당이라서가 아니라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무당들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역학을 하는 사람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절의 스님하고 다른 이유가, 이 사람이 외부적으로 상당히 건강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모든 일이 잘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이 내부적으로 어느 순간에 꺾일 수 있다, 어느 순간에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대한민국 무속인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이 만약에 북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7, 8일을 설령 피해서 다른 날에 이사를 간다고 해도, 손 없는 날을 찾아서 간다고 해도 결국은 이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이 사람이 이사라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이사 가는 방향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는 그 터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터하고 이 사람하고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이것이 성주의 문제냐 지신의 문제냐 터에 있는 말명의 문제냐 이게 복잡하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거 역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닥쳤을 때는 주변에 있는 무속인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상담해 보세요. 그럼 뭐 얼마나 든다고, 내 일생을 좌우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어느 무속인이라도 그 무속인에 받을 여러분들에게 100% 믿고 신봉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교회나 절처럼 믿습니다 하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느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느냐, 내가 받아들이고 수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내 상태가 어떤지 건강검진도 해보고 미리미리 예방주사도 맞는 것처럼, 우리 무속인들을 가까이 하며 살면 나쁠 게 없어요. 옛말에 처갓집하고 화장실하고는 멀어야지 좋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화장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처갓집이 가까이 있으면 요즘에는 김치도 담궈줘, 찌개도 끓여줘, 반찬도 갖다 줘. 얼마나 좋아요. 시댁은 멀고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저 하느님은 너무 멀고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니는 저 교회에 있는 부처님은, 절에 있는 부처님은 우리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저 스님이 가서 뭐 물어보면 알려주냐요? 안 알려주지.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은 기도합시다 하나 하지. 그래도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무당들은 가면은 정말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앞으로 갈 방식을 제시해준단 말이에요. 반드시 손이 있다 없다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손 없는 날이라는 거 역시도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간단한 손 없는 날 삼살방 대장분방에 걸려서 내가 어려움에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극복을 하시라는 의미가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반드시 손 없는 날이라는 거는 90일만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90일 날은 손이 아예 없는 날이라고 보는,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손이 중앙에 있는 날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손이 90일 날 중앙에 있는 경우로 본다라고 하면은
1일 날은 동쪽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 아니면은 괜찮다는 얘기니까 동쪽으로 이사 가는 날은 1일만 피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 남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을 한 사람은 3, 4일만 피하면 된다는 얘기고, 서쪽으로 이사를 계획한 사람은 5, 6일을 피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7, 8일 날은 북쪽으로 이사를 계획한 사람만 이쪽으로 7, 8일을 피해서 다른 날을 찾아서 이사를 가면은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중앙에 손이 있다면은 거꾸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집에서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집은 중앙에 손이 없지만 이 집은 중앙에 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 날은 어차피 중앙을 침범하는 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념상 손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라고 본다면은 중앙에도 손이 없는 날이 되겠죠. 이 날로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문화는 주로 경상도 지방에서 주로 중앙에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주로 경상도 지방에서 이 문화가, 혹시 지금 5, 60, 6, 70, 7, 80 먹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일 거예요. 주변에 그런 기억하는 게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 말을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손 없는 날에 대해서 물방개 날이라고 해요. 물방개 날. 이 물방개 날이라고 해서 이때 물방개 날을 지금 손 없는 날처럼 90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1년에 딱 하루 정해서 2월 9일을 못을 박으신 분들이 있어요. 원래 2월이라는 거는 특히 경상도,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 이 남부지방에서 제주도까지 포함한 이 한반도의 남부지방 해안가에서 2월달이라는 것은 영등달이라 해서, 영등달에서 바람과 비와 물의 신이 움직이는 날인데, 이 날 중에서 유독 2월 9일 날 하나는 물이 방어해준 날이다. 그래서 물방개 날 또는 물방수날, 물방수날 그래요. 이 방수라는 건 물을 막아준다고. 또 이 물을 다시 보면 이 물이라는 걸로 쓸 수도 있는데, 이 물이라는 건 금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걸 예방하고 뭐 고치고 수리하는, 그러니까 방수, 고치고 하는, 수리하는 거, 수리하는 거를 예방해 주는 걸 하지 마는 날이다. 그래서 이 고치는 날을 하지 말라고 볼 수 있고 하는. 근데 아무튼 이 90일 날은 어떤 일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날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로 경상도, 남북 중간 지점에 있으신 분들이 믿는 생각이고요. 그건 약간 지역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전국에서 그냥 90일은 손 없는 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으시니까 반드시 90일이 손이 없는 날이 아니고 90일 날은 손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라리 이해를 하시면 편하고, 90일 날은 손이 중앙에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앙에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움직임이 없는, 외부적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닌 집안으로 내가 물건이 들어온다, 내가 집안으로, 특히 우리 무속인들 여러분들, 내 집안으로 신령님 기물이 들어온다, 신당에 움직이는 어떤 것이 들어온다 하는 날은 오히려 손이 없는 90일 날 안으로 들어오면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손이 중앙에 있다고 믿는 경우.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90일 날 집안으로 물건을 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90일 날 손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어디에서 손이 없다. 그래서 내가 밖으로 이사를 나가든
밖으로 무슨 뭘 하든 겉을 건드리든 집을 소리라든 만지든 아니면 집 안으로 뭐가 들어오든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90일 날 전국의 모든 건설 현장에서는 다른 날은 다 놀고 90일 날만 일해야죠. 또 마찬가지로 손이 1일 날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길도 저녁에 시장 나가는 것도 백화점 가는 것도 친구 만나러 약속 잡으러 가는 것도 가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친척집에 가는 것도 커피 마시러 가는 것도 다 들락날락 하는 건데 이 들락날락 하는 거 전체를 다 아무 이상 없는 날 아니면 나머지는 1, 2, 3, 4, 5, 6, 7, 8일까지는 전부 그냥 꼼짝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되고 90일 날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또 역설적인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 없는 날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든 기본적인 손 없는 날의 출발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느 날이 더 편안하고 덜 편안한 날이냐라고 봤을 때 일주일이나 이런 일주일이라는 열흘 단위의 그 우리가 생활 패턴이 생긴 거는 서양의 그 달력 실력 이것이 나오면서부터 일주일이라는 단위가 세계적으로 통일이 돼서 그렇지 우리 민족이 그전에는 열흘 단위 보름 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개념에서 예전에는 오히려 음력 9일 10일이 이게 좀 더 지금의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이 아니었나. 그 중에서 60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경신일은 특별 회식하는 날이 아니었나.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90일 날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날 움직이면은 누가 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품앗이를 해서 이사를 옮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날을 정해지다 보니까 나머지 날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정해진 것이 아닌가. 다만 그 단지 손 없는 날 말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경우에는 나와 땅과 하늘과 인간과 우주와의 연결된 어떤 내 운명과 운세라는 것이 연결이 돼 있고 움직이는 모든 터에는 그 터에서 살고 죽고하는 원, 말명, 집주말명, 원주말명 이런 내조상님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통틀어 같이 바라보는 면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에 연관이 지어지면은 이 세상에 철학가도 해줄 수 없어요. 역술가도 해줄 수 없어요. 스님도 해줄 수 없어요. 목사님도 해줄 수 없어요. 신부님도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 가까이 있는 오로지 무당만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해줄 수 있다. 그때 그 무당말을 100% 믿고 신봉하고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판단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걸 내 삶에 어떤 도움으로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누구나 관심 있고 누구나 쉽게 안다고 했지만 쉽게 알았던 것이 아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손 없는 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고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손 없는 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디에서 문헌에서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문헌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27년 무속생활 그 다음에 수많은 공부를 하고 자료를 뒤져본 결과 나온 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고 안 믿고 제 말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정법사는 결코 정법사가 하는 말이 100% 옳다 정답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제 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것만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속인이라는 직업을 해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제 강의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